오늘은 지원 사업을 4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소 1,800만원부터 최대 무려 1억 4,200만원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크리에이턴트 홍승수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 희망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정부의 키워드가 육성,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 육성에 관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해주는 사업화 자금을 통해서 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들이에요. 집중하시면 올해 성장하시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원 사업은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1월 24일 날 발표가 되었고요. 아직 기업마당에 포워딩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사이트 들어가시면 공고 내용이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제 영상만 찾아보셔도 큰 비중을 둬서 설명드리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큰 카테고리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의 일환인데요. 22년도에 강소가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기업가형이라는 단어가 도입돼서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항상 제 영상은 지원 사업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취지부터 설명을 드리잖아요. 내가 참여하려고 하는 지원 사업이 어떤 취지로서 진행이 되는지 그 본질을 아셔야 사업계획서를 적던 간에 발표 자료를 만들던 간에 3000% 빠지지 않고 중심을 잡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서 파생되어진 질문들이 심사위원회 평가 지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사업이 갖는 명확한 의도를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문 한번 볼게요. 일단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25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트랙 1이라고 나와 있고요. 아시다시피 트랙 1이 있고 트랙 2, 3가 있습니다. 2, 3는 아직 공고가 나오지 않았고 트랙 1이 라이프스타일, 로컬 브랜드, 장수, 소상공인 유형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4년도에 100년 가게 유형이 들어오면서 이 트랙 1, 2, 3가 도입이 되고 트랙 1에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요. 25년도가 되면서 100년 소상공인이 장수 소상공인 유형으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100년 가게 유형이 들어오면서 말이 좀 있었던 게 100년 가게 인증을 받은 그 소상공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예정된 인원을 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던 거죠. 그래서 올해는 좀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싶고요. 그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수 소상공인 유형도 조건은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 안에 100년 가게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면 가점을 주는 형태로 올해는 좀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트랙 1 유형, 트랙 2는 온라인 셀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로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2, 3는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자, 항상 중요한 게 사업의 목적입니다. 기업가, 장인정신, 창의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이죠. 발굴이라 하면 다시 말하면 육성이겠죠. 강한 소상공인으로 육성한다고 이렇게 이어지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올 한 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이 가끔은 이 사업기간을 신청기간으로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청기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 공고가 나오고 나서 3주에서 한 달 이내에 신청을 받고요.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부터 받은 사업화 자금을 최종적으로 써야 되는 시기가 이 사업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고요. 지원 대상이 기업가 정신, 창의, 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이고 선정 규모는 320개 팀 이내입니다. 그 트랙 1이 라이프스타일하고 로컬 브랜드, 장수, 소상공인에서 3개 그 유형이 있었고요. 라이프, 로컬이 130개, 장수가 60개에서 총 320개 팀인데 요 뒤에 가면 220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거든요. 220개 팀을 뽑는다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220개하고 그럼 저 320개하고 뭐가 맞느냐? 뭐가 틀린 게 있느냐? 아니요, 틀린 게 없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다 설명을 드릴게요. 위 선정 규모는 아이디어 선정 규모이고 사업화 자금은 피칭, 오디션 선정 시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부분도 한번 제가 글로 쓰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원 내용에 팀빌딩,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뭐 등등등 해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이고 정부 지원금 국비 100%입니다.
지원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원금들이 정부 보조금 70% 또는 80% 정도를 하면서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유일하진 않지만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이 강소 같은 경우는 국비 100%입니다. 자부담이 없어요. 이 부분이 참 좋은 부분이죠. 지원 절차를 보면은 1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약 한 달 정도를 신청을 받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선정 단계, 팀 매칭 빌딩 단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 선정 규모는 아이디어 선정 규모이며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강한 소상공인이 제일 처음에 프로세스 1번이 서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서류 평가를 해서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발표 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발표 평가는 오디션하고는 다르게 오디션에 참가할 기업을 서류 평가 다음에 발표까지 해서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뽑겠다는 겁니다. 서류를 제출하시고 27일까지 서류 제출하시고 통과되면은 유형별로 발표 예정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정일 뭐 전일이나 전전일까지 해서 발표자료 10장 이내로 내라고도 나올 거고요. 5분 피칭, 5분 발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발표 평가를 하시고 여기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이 2단계입니다. 팀 매칭 빌딩 단계. 네, 여기서 이제 팀 매칭 빌딩 단계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이 이제 1차 오디션 가고 BM 고도화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파이널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선정 단계라고 하면은 요 서류 평가하고 발표 평가 요 단계까지가 아이디어 단계고요. 팀 매칭 넘어가서 1차 오디션 넘어갈 때부터가 이제 사업화 자금이 진행되는 단계이죠. 1차 오디션 통과를 해야 최대 6천만 원 지원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오디션 파이널에서 통과를 해야 최대 4천만 원까지 해서 1억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 순서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는 평가를 총 4번 받게 됩니다. 서류 평가, 발표 평가, 그 다음에 1차 오디션, 2차 오디션 이렇게 해서 총 4번의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사업화 지원금은 제품 라인업 확대 뭐 등등등 해서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발비와 브랜드비, 홍보비, 수수료 및 사용료 등 해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되고요. 항상 정부 자금을 쓸 때는 이런 참고사항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세 10%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가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지원 자금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편성된 예산인 거잖아요. 세금으로 세금을 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부가세는 기업에서 원래 납부를 하는 거고요. 그 공급 가액을 우리 지원금에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증빙을 항상 해야 됩니다. 증빙의 방법은 카드 매출 전표나 또는 세금 계산서를 원칙으로 한다. 원칙이 있으면 부칙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부칙으로서 뭐가 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카드 매출 전표나 세금 계산서가 안 되는 경우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빙을 해야 된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요거를 좀 많이 간과를 하시더라고요. 제 767조상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당해년도 수혜자 간,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등과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요 부분 좀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다 써서 증빙을 했는데 이런 기업들이라서 이 집행이 안 됩니다라고 처리 불가 판정이 나게 되면은 좀 난감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챙겨 주셔야 되고요. 사업화 자금은 사업비 집행 계획에 따라 우리 발표하거나 할 때 집행 계획을 다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을 해야 되고요. 지원 사업의 목적 외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시면 좋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후속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를 해준다는 내용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 지원에서 립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팁스가 있었죠. 그동안 TIPS, 팁스라고 있었는데 그것을 소상공인으로 좀 확대한 프로그램이 립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2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영상을 따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이 있는데요. 이 지원 사업의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소상공인이어야 됩니다. 소상공인 분들께서 그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이 소상공인이라 함은 하고 이제 법적으로 나와 있죠. 이 부분 잘 읽어보신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네이버에다가
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스템이라고 치면은 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 기업이 소상공인인지 아닌지 그 체크하는 게 좀 나오고요. 그걸 체크하시고 나면은 한 3일에서 4일 정도 뒤에 소상공인인지 아닌지 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 확인서를 어차피 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발급 받으셔서 그 확인서에 이제 괄호 열고 소상공인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확실하죠. 자, 신청 분야가요. 라이프스타일 유형, 로컬 브랜드 유형, 장수 소상공인 유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매년 강한 소상공인을 이제 하면서도 그 이제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뭐고, 로컬 브랜드 유형은 뭐고, 장수 소상공인 유형은 뭐냐. 제가 딱 유형 정의를 내려 드릴게요. 일단 라이프 스타일은요. 의식주 기반의 아이템이다. 그러면은 1번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라이프 스타일인데 그게 만약에 뭐 원재료가 로컬이다 그러면 두 개 중에 좀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내가 아이템이 의식주다 그러면 무조건 라이프 스타일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자집이에요. 피자집인데 내가 어떤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소스보다 다음의 내용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뭐 사업계획서 이렇게 적진 않죠. 설명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첫 번째 건강을 중요시하는 우리 소스입니다. 건강을 어떻게 중요시하냐? 기존 소스는 뭐뭐였는데 원재료들이 또는 기능이 뭐뭐였는데 우리 소스는 어떤 건강한 원인들 예를 들어서 가령 뭐 저염이거나 저당이거나 뭐 유기농이거나 등등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원인들이 함유되어서 더 건강한 피자를 즐길 수 있다. 라이프 스타일을 고도화 시키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갖고 계신 기업이라면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 뭐 그런 게 있겠죠. 도우가 글루텐 프리다. 다이어터들. 요즘에 그 개인의 어떤 취향이 존중되면서 운동을 하는 세대가 이제 늘어나고 있죠. 요런 거에 발맞춰서 우리 도우가 글루텐 프리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고 도우도 글루텐 프리인데 그 위에 올라가는 어떤 토핑들도 다 친환경이고 유기농이고 저염이고 저당이고 해서 다이어터들도 먹을 수 있는 피자다. 뭐 이런 아이템으로 우리가 이제 제품이 개발되어 있다면 라이프 스타일로 가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죠. 이제 갈릭 소스가 뭐 마늘 함유량이 높아서 맛도 좋고 뭐 건강도 좋다. 그래서 기존 함유량은 몇 %인데 우리 함유량이 몇 %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맛도 좋고 이런 것들을 그 시중에 이제 출시를 하면서 한 100명, 200명 단위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라고 그래프 같은 것도 하나 그 나오면 좋겠고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의식주 기반의 아이템이다. 라면 좋은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 독창성 뭐 이런 거 있죠. 독창성, 뭐 혁신성 이런 거를 이제 정부에서 많이 좋아하는데요. 독창성 같은 경우는 뭐 제조 공법에 어떤 뭐 혁신적인 것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제품은 패키징이 친환경입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유산균이 포함되어서 소화가 잘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우리는 소스를 만드는데 아까 뭐 갈릭 소스처럼 만드는데 개인 맞춤형으로 만듭니다. 그럼 맞춤형으로 어떻게 만드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한국의 고유 식재료를 가지고 한국색이 짙은 소스를 만든다든지 요런 어떤 의식주 기반의 아이템을 갖고 있다면 라이프 스타일을 가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파생되어 가는 겁니다. 한국의 고유 식재료가 아니라 내가 사는 곳이 만약에 뭐 포항인데 포항에 과메기가 유명하고 또는 시금치가 유명하고 이렇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금치 소스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포항의 특산물인 시금치 소스를 가지고 포항의 어떤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어떤 BM을 가져가게 된다면 얘는 이제 로컬 브랜드 유형으로도 도전해 봄직한 거죠.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나는 글로벌 진출을 하고 싶어서 수출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트랙 3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고 로컬 브랜드 뭐도 그렇고 글로벌 진출 요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개 다 지원하시면 됩니다. 다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 붙으면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지만 신청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라이프 스타일은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뭐 로컬 브랜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역색을 갖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장수소상공인은 이제 밑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소상공인 파트너사 개념이라고 해서 파트너사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소상공인 단독 참여를 하게 되면은 사실 파트너사가 이제 필요는 없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주간기관에서 파트너사를 매칭 지원하게 된다. 그럼 주간기관의 파트너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간기관에서 공고를 다시 한번 냅니다. 파트너사분들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여기 적혀 있네요. 추후 공고를 이제 하게 돼요. 파트너사의 작용 요건이 창작자, 스타트업, 이업종, 소상공인인데 뭐 제 눈에는 다 똑같은 글로 읽히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유형이 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수소상공인입니다. 동일 업종에서 업력 15년 이상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라고 나와 있고요. 사업자 등록 증명 원상에 개업 연월일부터 신청일까지가 15년 만으로 영업한 일수만 업력으로 인정하는 거니까요. 만으로 15년이 넘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단 가업 승계 및 재창업 사례는 동일 업종 또는 연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업력 합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이게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동일 업종은 뭘까요? 동일 업종. 우리가 업종 또는 업태라고 있잖아요. 업태는 그 업의 형태, 이게 제조업이냐, 뭐 정보통신업이냐, 뭐 이런 업태를 나타내는 거고, 만약에 내 그 업의 형태가 제조업이면은 그 안에서 종류가 무엇이냐를 따지는 게 이제 업종인데요. 동일 업종이라고 한다면 산업 분류 코드 상에 만약에 제조업이면 C로 시작하고요. 숫자 5자리가 들어갑니다. 이 5자리 중에 맨 끝자리 요거를 세세분류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뭐 이렇게 나옵니다. 세세분류까지 같으면 동일 업종입니다. 근데 이게 세법으로 넘어가면은 또 이제 애매한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그냥 딱 해석을 해드릴게요. 가업 승계 및 재창업 사례는 동일 업종 또는 연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업력 합산이 가능하다. 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요 대분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냐 정보통신업이냐 그 안에서 종류가 뭐뭐냐를 다 따지지 않고 이 동일 업종, 이 대분류 요것만 같다고 한다면은 인정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이 여기에도 이제 간략하게 나와 있긴 하고요. 자, 다음에 이제 신청 제한되는 사례들인데요. 요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국세지방세 체납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 신청 방법은 2월 10일부터 이제 신청을 받고요. 27일까지 27일 6시까지인데 가급적이면 마감 2, 3일 전에 요게 매년 일어나고 있는 사고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몰리다 보니까 서버가 다운이 돼서 16시 이전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접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소진공에서는 마감 기한을 연장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힘들게 이 기한 맞춰서 준비하신 분들은 억울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최종 제출을 하면 또 이게 수정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억울한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말들이 조금 나왔고, 예, 그래서 뭐 올해는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적인 처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급적 마감 2, 3일 이전에는 미리 신청을 해놔서 그런 불상사를 겪지 않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요거 다운 받으셔서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평가 및 선정해서 요건 검토, 서류 평가 다음에 아이디어 선정 및 결과 통보 요 중간에 이제 발표 평가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종 통과가 되면은 1차 오디션, 2차 오디션을 보는 거예요. 우대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자, 중복 부분인데요. 아까 당해년도 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 화면에 보이시는 요 5가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의 이제 카테고리인데요. 요 5개를 다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5개가 다 되면 5개 중에 하나만 된다. 네, 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당해년도 강한소상공인 사업간, 사업 트랙간, 트랙 1, 2, 3 중복 신청이 가능한데 중복 선정 시에는 한 개 트랙만 수행 가능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내 아이템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피자 도우입니다. 피자 도우, 글루텐 프리 도우인데 이게 라이프 스타일에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밀키트화 해가지고 뭐 글로벌 진출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온라인 셀러로도 이제 전자상거래도 판매를 하고 있고, 뭐 이러면은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 다 합니다. 다 하시고 나서 3개 중에 붙은 거 진행하는 거죠. 근데 트랙 1이 이제 1억이고 트랙 2는 5천만 원이고 트랙 3가 1억인데 다 되면은 사실 이제 5천만 원보다는 큰 걸로 가시는 게 맞을 거고, 그러면 트랙 1을 할 거야, 트랙 3를 할 거야, 요거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경쟁률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겁니다. 제가 이 강한소상공인을 2022년도 처음 나올 때부터 24년도 3회차까지 전부 참여를 하면서 경쟁률이 상승하는 것을 이제 몸으로 체득을 한 것 같은데요. 22년도는 사실 뭐 경쟁률이 많이 없었죠. 참여하는 기업도 많이 없었고, 근데 23년도 가니까 유형별로 뭐 다 다르겠지만 평균 한 10대 1 정도 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입니다. 자, 24년도, 대망의 24년도 장난 아니었죠? 최고 찍었던 게 제가 47대 1이라고 아마 기억이 돼요. 그 경쟁률이 좀 높은 게 라이프 스타일의 경쟁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로컬이 높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항상 좀 요런 식이었던 것 같거든요. 요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뭐 다 붙으면 어떤 거 신청을 해야 되는가. 물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맞죠. 맞는데 그 와중에서도 사업화 자금과 이제 이 경쟁률을 해서 내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네, 신청을 하시는 것이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2년도에서 24년도에 선정된 강한 소상공인은 기수의 트랙이 아닌 다른 트랙으로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 시에는 한 개 트랙만 수행 가능하다. 뭔 말이냐면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내가 강소를 진행을 했다가 선정을 받았어요. 선정을 받아서 1차 오디션까지 통과해가지고 돈을 받았습니다. 수혜 기업이에요. 그러면 같은 트랙으로는 내년도에 이제 신청이 안 된다. 그러니까 24년도에 내가 라이프 스타일로 수혜를 받았다면 25년도 올해는 트랙 2하고 트랙 3만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2, 3를 다 신청했는데 2개 중에 이제 뭐가 붙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네, 진행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24년도 파이널 오디션 미선정 팀은, 그러니까 1차 오디션 통과를 한 팀은 25년도 동일한 유형으로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 가능하다. 별도 안내 될 예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가점 대상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요건 공고를 한번 보시면 되고,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지원 규모 220개 팀 내외라고 나와 있죠. 아까 저 위에서 320개 팀 뽑는다면서요. 근데 220개 팀은 또 뭡니까? 이거 오탑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 220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다시 여기서 선정 규모 320개 팀 내외죠. 이 320개가 아이디어 선정에서 130개, 130개, 60개 요거 더하면 320개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 평가 통과해서 발표 평가 통과하면은 1차 오디션, 2차 오디션이었잖아요. 이 발표 평가가 아이디어 선정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표 평가가 130 플러스 130 플러스 60해서 320인 거고요. 아까 그 220은 뭐냐면 유형별로 220개 팀을 서류에서 통과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발표를 보고 나서 220개에서 130개 줄이고 220개에서 130개로 줄이고 220개에서 60개로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 부분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류 신청한 다음에 220개 팀 안에 먼저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표를 잘 해서 130개 팀 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발표를 잘해서 1차 오디션 통과하고 파이널에서 승리를 거머쥐면 되겠습니다. 지원 절차 뭐 이렇게 있다. 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차 오디션 통과하면은 최대 6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보통 평균 3,950만 원. 그러니까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정도를 이제 평균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6천만 원을 모든 팀에게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앞에 최대자가 붙어 있죠. 최대 6천만 원인 거지 모두 6천만 원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평균 4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이널 오디션에 통과하면은 요것도 최대 4천인데 요것도 평균 2천만 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계별 지원 뭐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밑에 이제 기업가용 소상공인 발굴 및 협업 유형 소개해서 이제 성공한 사례들이 쭉 나오죠. 이 기업들이 이제 제가 뭐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발표하는 것도 봤고 해서 네, 뭐 이렇게 아는 기업이긴 한데 이런 사례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절차가 이렇게 쭉 또 나와 있죠. 한번 쭉 보시고요. 주관기관 및 프로그램 현황에서 라이프 스타일은 세종창경에서 하고요. 그래서 발표도 세종 내려가서 하게 되고,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요 로컬 브랜드, 로컬하고 장수소상공인 작년에 100년 가게 그 발표 공간이 같았던 것 같아요. 그 고대 안암병원 옆에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지하 1층인가에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뭐 발표 장소는 연락이 올 테니까 그쪽으로 가서 하시면 되고, 뭐 정책자금 지원 재업종이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죠. 뭐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적는 건데, 강소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되게 친절하게 이 소 주제들을 다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 아이템 및 수행 역량 관련 내용 해서 이제 적는 거고, 기업의 차별성, 혁신성, 소비 트렌드, 가치 실현 여부, 지원의 동기 및 목표, 본사업의 참가 취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 주제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좀 친절한 거죠. 요 소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 아이템, 우리 아이템이 무엇이냐, 그것을 수행할 만한 역량, 우리가 어떤 역량이 있느냐, 뭐 팀원이 어떻게 되고 팀원 각각의 그 부합이 된다면 뭐 대학교 과는 어디냐, 또 자격증은 뭘 갖고 있느냐, 연구소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행을 잘할 수 있느냐, 또는 뭐 경력이 얼만큼 됐다, 뭐 20년 15년 뭐 이렇게 돼서 충분하게 이런 사업들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갖춰져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면서 적는 거죠. 기업의 차별성, 아까 얘기했죠. 뭐 우리 기업은 그 글루텐 프리, 뭐 이런 차별성, 또 혁신성, 소비 트렌드. 지금 2025년도 트렌드 코리아를 보니까 소비 트렌드가 이렇게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라데이션 K인데 그런 소비 트렌드에 입각해서 우리 기업을 보니까 우리 기업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아이템이 그라데이션 K랑 좀 맞더라. 그래서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설문조사 같은 걸 해봤는데 실제로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희망이 좀 보이더라. 뭐 그런 내용들 적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도 적고 목표, 본사업 참가 취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적어 나가는 거죠. 강한 소상공인 요 정도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 강한 소상공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화 자금을 받는 것도 사실 뭐 중요는 하죠. 그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중요는 한데요. 그 강소는 이 파이널 오디션 또는 1차 오디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파트너사나 그 유형별 이제 그 통과한 기업들끼리 네트워킹이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 데서 어떤 얻어지는 이 네트워크가 정말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을 기업형으로 키워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지원 사업인 만큼 교육도 잘 되어 있고요. 기업 간의 매칭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2월 27일까지 어쨌든 신청 마감이니까요.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서 올 한 해 강한 소상공인으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그러니까 정확히는 소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3가지인데요. 큰 주제는 소공인 제조 환경 개선이라는 겁니다. 소공인이 뭐냐면 소상공인은 소공인과 소상인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공짜는 그냥 공장의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사업 3개는 제조업 대표님들께 해당이 되십니다.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이 있고요. 소공인 클린 제조환경 조성인데 이게 오타가 났네요. 세 번째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신청 기간은 똑같아요. 그 2월 21일까지 세 개가 다 똑같고요. 사업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번 볼게요. 소공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 판로 개척이죠. 말 그대로 판로 개척 해주는 사업입니다. 성장 의지 및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소공인의 판로 지원을 통해 우수 소상공인으로 또 오타 났네요. 성장 촉진이죠. 이거 다 지금 육성의 키워드 있는 겁니다. 판로 지원을 해줘서 육성시키겠다. 그런 내용이죠. 요거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바우처 형태로 나갑니다. 바우처 형태로 나가면서 어디다 쓰는 거냐면 전시회 참가 쓰고요. 마케팅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매장 입점해 줄 수 있게 해주고 브랜드 강화, 인증 지원, 통번역, 국제운송비, 무역보험까지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되고 바우처가 1,800만 원까지 보조가 됩니다. 요 1,800만 원이 국비 80% 지원 받으면 1,800이란 얘기고 자부담 20%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1,800만 원이 이제 국비 80% 받은 게 1,800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800 나누기 0.8을 하게 되면 총 사업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총 사업비가 2,250이에요. 2,250에서 우리가 1,800만 원 지원을 받게 되면 450만 원이 자부담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세금은 또 따로 해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소공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은 판로 지원을 해서 성장시키겠다라는 거고 이 판로 지원의 카테고리가 전시회 참가를 해서 이제 바이어들이 오겠죠. 그렇게 해서 판로 개척을 해주겠다는 거고 마케팅을 통해서 판로 개척 그 다음에 매장 입점을 해서 이제 판로 개척을 해주겠다. 또 브랜드 강화, 마케팅이랑 뭐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 판로 개척 해주겠다. 인증을 해서 우리의 내실을 다져가지고 판로 개척 해주겠다. 외국으로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통번역 해주겠다. 국제 운송비 주겠다. 무역보험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공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이었고요. 두 번째 소공인 클린 제조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소공인 작업장, 우리 제조업 대표님이시니까 작업장이라는 게 있겠죠. 작업장 내 현장 진단을 통해서 현장 진단이라 하면은 작업장 내에 어떤 안전 그 시설에 관한 것들이 산업재해에 관한 것들이 잘 되어 있는가 요런 현장 진단을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 효율화 올해 또 이제 에너지 효율화라는 단어가 좀 쓰이고 있는데 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해주는 게 요겁니다. 지원 내용은 공문을 참고해 주시는데 공문을 제가 또 갖고 왔죠. 소공인 클린 제조 환경 조성에서 안전 환경 조성과 에너지 효율 개선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안전 환경 조성은 다시 나누면서 중대재해 집적지구 100년 소공인 일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뭐 모두 아시죠? 이것도 나중에 이제 그 영상을 하나 따로 제작해야 될 만큼 중요하고 방대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 컨설팅 이런 것들 해주겠다. 350개 뽑아가지고 630만원 지원해주고 270만원 자부담이다. 근데 국비 70%인 게 630이잖아요. 그럼 우리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630만원 나누기 0.7이죠. 70%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가 900만원인 거죠. 900만원 중에 630만원 지원을 받으니까 자부담이 270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더하면 900이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집적지구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 3가 하면은 뭐 떠오르나요? 네, 주얼리 떠오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동일한 업종이 모여 있는 어떤 그런 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문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런 직접 지구에 해당하는 어떤 우리 소공인 분들이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받고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 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등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를 2개 기간 내외에서 이제 100개사를 뽑아가지고 350만원 국비, 150만원 자부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들도 똑같이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공인 클린 제조 환경 조성 사업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얘는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63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원금이 조금 큽니다. 4,200만원까지 있는데 수작업 위주의 작업 공정의 DX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디지털 전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자동화 기기를 도입하거나 또는 데이터 수집, 연계 등 스마트화를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지원해 주고요. 하드웨어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사스나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 네, 요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 주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스마트 장비 임차 비용 또는 부품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임차라는 단어예요. 구매를 해주지 않습니다. 임차예요. 왜냐면 이런 지원 사업에 편성되는 예산은 우리가 낸 세금인데,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다른 회사의 어떤 장비를 구매해 준다 그러면 그 구매한 기업은 그 장비들이 자산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내는 세금이 다른 회사의 자산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지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차를 해주게 됩니다. 얘는 그 공고를 한번 좀 볼게요. 공고를 한번 보시면 스마트 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 해서, 이것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마당에도 얘는 포워딩이 되어 있어요. 사업 목적에 수작업 위주의 작업 공정 등등등에서 스마트화를 지원해주겠다. 1750개사에게 주고 업체당 국비 4200만원 이내로 주겠다. 4200만원 다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내로 주겠다라는 거고요. 대표자 소유 사업자가 여러 개 있어도 한 개만 신청 가능하다. 2개 이상 신청 불가에 아예. 중복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그 선정이 다 되면 개 중에 하나만 지원해주는 강소랑은 다른 거죠. 예,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하나만 신청하셔야 되고요. 지원 방식이 사업비 매칭 지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70%, 자부담 30%. 근데 또 좋은 거는 자부담 30%가 현금 50% 이상, 현물 50% 이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4,200만 원인데 국비가 70%니까 총 사업비가 6천만 원인데요. 여기서 4,200 빼면은 자부담이 1,800인 거죠. 그럼 이 1,800을 모두 다 현금으로 내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 50%는 현금, 50%는 현물인데, 현물은 또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과제 책임자, 대표자나 기존 직원 등의 인건비로서 썼다라고 재무제표상에 계상을 해놓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900만 원은 현금을 입금을 해야 돼요. RCMS라고 하는 국가 그 이제 통장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플레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통장에 이제 입금을 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4,200만 원을 추가 입금을 해줘서 그 통장 갖고 쓰는 겁니다. 지원 내용이 소프트웨어 지원이 있고 하드웨어 지원이 있죠. 사스,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이런 거나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뭐 ERP 같은 것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도 해주는 거고, 하드웨어 지원, 스마트 장비의 임차 비용 또는 부품비, 부품은 센서 부착에 필요한 재료비만 인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지원 유형 보면은 개별형이 있고 클러스터형이 있는데, 개별형 같은 경우는 제조, 가공, 물류 등의 그 공정의 스마트화 효율을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임차 지원. 제가 작년에 이거 가지고 그 3D 프린터를 임차 받은 적도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3D CAD나 이런 것들 지원받기도 하고요. 클러스터형 같은 경우가 한 개 클러스터가 운영기관으로 주도를 해서, 클러스터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소공인이 10개에서 25개가 모인 협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협업체가 운영기관으로 주도를 해서 공동과제를 발굴을 하고, 이건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가는 거예요. 공급망 관리 시스템과 스마트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임차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운영기관은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네, 개별형은 1300개사를 주는 거고, 하드웨어가 4200, 그 중에 소프트웨어 최대 500 해서 4200, 500에서 4700이 아니라 4200 안에 500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부담은 이렇게, 그 중에 50%는 현금, 50%는 현물이었죠. 네, 신청 기한이 21일까지입니다. 6시까지고요. 소상공인 24, SBG 24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하시고 나서 로그인 하시고 공고 조회하시고 이렇게 쭉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신청 서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어떤 지원 사업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다 완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 쭉 보시면 되고요.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 여기는 또 서류 평가가 이제 지표가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 및 계획에 관한 거 30점, 시스템 장비의 적절성에 관한 거 30점 등등등 해서 최대 100점에 가점 5점 플러스 마이너스 5점 해서 105점까지 네, 받을 수가 있겠죠. 만점 받는다면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적을 때 이런 지표에 맞도록 사업계획서를 적어내야죠. 여기 가점에 보시면 직접지구 소공인이거나 2024 스마트 역량 강화 교육 수료 소공인이거나 풍수의 보험을 가입했거나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이거나 여성기업이거나 첫걸음 소공인이거나 그러면 뭐 밑에는 각일점 위에는 각이점에서 네, 가점을 이렇게 주게 되죠. 1, 2점이 사실 아쉬운 상황이에요. 요런 이 지원 사업을 할 때는. 그래서 가점 항목이 있다면 무조건 가점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집적지구 소공인은 사실 우리 주소가 집적지구 안에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챙겨주시면 되고 2024 스마트 역량 강화 교육 수료를 한 소공인은 좋겠습니다. 2점을 받게 되시는 거고요. 풍수해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 또는 지금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은 지금 가입하세요. 지금 가입하셔도 됩니다. 예, 가입하셔서 요게 1년 보험료가 20만 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요. 가입하셔갖고 1점 받으시는 게 더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기업이신데 여성기업 인증을 안 받으신 곳이라면 빨리 인증을 받으십시오. 예, 등 해서 가점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이제 현장 평가를 받게 되죠. 네, 현장 평가 받을 때도 요런 어떤 관리 지표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클러스터형도 밑에 쭉 나옵니다. 보시고 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여쭤보셔도 되고요. 가점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풍수해보험 지금 가입하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풍수해보험을 왜 가입하냐면 장비 지원을 해주죠, 여기는. 근데 풍수해 때문에 그 장비가 문제되거나 이러면은 보험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그 장비에 대한 값어치를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가점을 주겠다. 그런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한테 연락 주셔도 제 선에서 확인 가능한 것들은 예, 무조건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런 것들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사업화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해주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과 소공인분들께서 지원 가능하신 제조 현장 개선 사업에 대한 3종 세트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요. 그래서 총 4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이 최근에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응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제가 응대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은 문자나 꼭 유선상으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최대한 다 응대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